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감사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두 차례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무장을 저지를 했습니다. 1981년 오시라크 원전 현장을 폭격을 했고 2007년 북한이 시리아와 손잡고 짓고 있던 원자로 현장을 폭격을 해가지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무장을 저지했습니다. 그때 국제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때 만약 손을 쓰지 않았으면 시리아나 이라크가 핵무장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의 사태는 아주 으스스합니다. 이번에 이란이 핵무장 직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공군기를 총동원해가지고 연일 핵시설을, 미사일, 방공망을 그리고 테헤란 주변 요사이는 이 저유시설, 즉 기름 저장소 또는 정유소를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란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가공할 사태를 예상케 합니다. 이란은 테러 지원 국가입니다. 이란은 1979년 호메이니 정권 등장 이후 공식적인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테러와 암살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꼭두각시들을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등등.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로부터 기습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1200명의 민간인이 죽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끝장을 보겠다고 나서가지고 가자 지역에 있는 하마스를 거의 멸족 단계로까지 지금 몰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헤즈볼라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니까 작년에는 헤즈볼라 제거 작전을 했는데 주로 잠수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휘부를 암살하고 폭격하고 해서 힘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헤즈볼라도 지금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원이 약해지니까 시리아에서 친이란 아사드 정권이 작년 말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란이 꼭두각시 대리인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은 작년 10월에 이란을 폭격을 하면서 그때는 핵시설은 폭격하지 않았지만은 방공망, 레이더망, 미사일 기지를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군기가 테헤란 상공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다니면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폭격의 주 목표는 핵시설이죠. 이란은 이런 사태에 대비해가지고 여러 곳에 핵시설을 분산시키고 산속, 동굴 속으로 그리고 지하 깊숙한 데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현재의 공군력과 무장력으로 지하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벙커 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지하 수십 메터 들어가서 터지는 이 폭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폭탄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 폭탄을 공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이스파한과 난타즈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핵시설을 폭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파한에 있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 창고는 아직 폭격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60%까지 지금 농축된 그곳을 폭격했다가 우라늄으로부터 방사능이 노출되었을 때 국제 여론의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테헤란 근방에 있는 산속에
있는 포르도라는 이 농축시설, 이것은 아직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포르도의 농축시설을 완전하게 부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핵 능력을 완전하게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핵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도록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 그럼 여기서 멈출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라든지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강력하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돕는다는 것은 같이 공군기를 띄워가지고 핵시설을 폭격하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외교적으로 충분히 뒷받침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하로 들어가서 터지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제공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어중간하게 때렸다가는 또다시 이란 핵 문제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논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은 미국만 잘 살면 된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자랑 삼지만은 이번에는 트럼프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관측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추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에 관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또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는 원래는 좋았습니다. 그럼 팔레비 왕이 근대화 친미 노선에 따라서 근대화를 아주 야심차게 하던 1970년대 이란과 이스라엘은 정보협력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우호국가였습니다. 뒤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1979년에 호메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신정체제를 만든 다음에 이란이 중동의 불안 요인이 된 거죠. 그 목표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하는 걸 목표로 내세우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 그리고 이란의 굉장한 어떤 역사적 힘에서 나오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수하를 대리인을 많이 만들어서 대리인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곤 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가자 지역에 있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을 해가지고 1200명을 죽인 사건, 이 배후도 이란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럼 이란은 어떤 의도로 했느냐? 당시에 네타냐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성사 단계에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한 친미 국가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이란은 고립될 것이다. 그래서 하마스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교 정상화 회담을 중단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척 하면서 오랜만에 중동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타냐후 수상은 이때부터 작심을 하고 이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2년 동안 차례차례로 하마스,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파로 이란의 아사드 정권도 무너지니까 아주 유리한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은 미사일로 지금 텔아비브, 예루살렘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 1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희생은 전쟁에서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굴복할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이제 핵 능력의 완전한 제거에서 그칠 거냐 아니면은 이 기회에 이슬람 신정체제로 움직이는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가져올 거냐 하는 것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어제 CNN과 인터뷰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레짐 체인지 문제는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란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네타냐후는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은 이슬람 신정체제, 하메이니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미 이란의 전문의들은 이 정권의 염증을 느끼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은 대중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지금 탄압이 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그 기구가 혁명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죽고 혁명수비대의 항공사령관도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참수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가 지도부를 죽이는 작전이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군사령관이 잇따라 사망을 하고 핵 기술자들이 암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은 하메이니 최고 지도자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말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은 암살 작전을 많이 합니다. 아마 국가치고 러시아와 막상막할 겁니다. 암살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나라는. 그런데 성공률이 매우 높죠. 아마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 하메이니를 암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원칙이 적대국의 국가 원수는 죽이지 않는다 하는 원칙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PLO의 아라파트도 암살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핵을 가진 이란, 그 이란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사태에 직면해가지고는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하메니 암살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 전쟁은 아마 역사를 바꿀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은 중동에 평화 구조가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이 번영을 하면은 그 덕은 우리도 보는 거죠.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석유값이 4배로 뛰었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공업 건설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중단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오일머니가 몰리는 중동으로 진출하는 대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야 중동으로 건설회사들이 많이 나가고 한때는 한국인 근로자가 30만 명이 거기서 일했고 1977년에 가면은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고도 남았습니다. 그런 힘으로 중화공업 건설을 밀어붙여가지고 유신시대 7년 동안 건설한 중화학공업이 지금도
한국 경제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의 변화는 한국의 운명과 직결됩니다. 1979년에는 또 이란의 호메니 혁명으로 석유값이 또 2배나 올랐을 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내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노동자 운동과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이 생겼고, 이것이 배경이 되어 가지고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11.6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한 번씩 이 전황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